자, 교재는 192페이지 압수수색의 요건입니다. 자, 먼저 제목을 보게 되면 범죄 혐의가 있을 것, 그 밑에 사건 관련성, 그 밑에 필요성, 그 다음 비례성, 이 네 가지를 갖추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범죄 혐의부터 볼게요. 자, 압수수색도 수사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혐의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게 되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압수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 밑줄 그으시고 X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그 혐의 배울 때 주관적 혐의가 있고 객관적 혐의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체포 구속 같은 경우에는 CF 하시고 체포 구속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혐의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왜요? 왜 객관적 혐의가 필요한가요? 인권 침해 소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체포 구속이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가요? 압수수색이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가요? 어떤 것이 더 인권 침해 소지가 더 높아요? 체포 구속이 높죠. 체포 구속이 높기 때문에 체포 구속은 객관적 혐의를 요하는 거예요. 따라서 압수수색은 그것보다는 덜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객관적 혐의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객관적 혐의까지는 이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주관적 혐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관적 혐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체포 구속이 요구하는 그 객관적 혐의까지는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하면 틀리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자, 다음 밑에 사건 관련성 나와 있어요. 밑 동그라미 쳐보시고 별표 쳐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먼저 조문을 볼게요. 자,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자, 가로 한번 열게요. 이렇게 하세요.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이렇게 하시고 됐어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가 있다. 일단 끊어보세요. 끊었어요? 자, 그리고 요 피고 사건과 관련 관계가 있다고 이게 사건 관련성이거든요. 이 부분이 2011년 이것이 개정이 되었고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개정된 2011년도 7월 달에 형사법이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 개정된 형사법에서 이 부분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11년도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관련성이 없었어요. 사건 관련성이 없이 그냥 증거물이나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은 그냥 압수를 할 수 있었어요. 이걸 제가 왜 적어드리는가 하면 뒤에 어떤 판례가 하나 나와요. 그 판례 할 때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기만 해두시고 됐어요? 자, 그 밑에 형사법 215조 할 때에도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그쵸? 그다음 해당 사건과 관계에 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이게 바로 뭡니까? 사건 관련성이죠. 그랬을 때 안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가 있다. 그쵸? 자, 됐습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자,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 그쵸?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압수를 행하지 아니하면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필요성 읽어보시고 자, 비례성 읽어보시고요. 비례성. 자,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 그쳐야 된다. 이런 말이죠. 비례성 할 때 가장 떠오르는 말은 우리가 참새를 잡으려면 새총을 쏴야지. 새총을 쏴야지 대포를 쏘면 안 되죠. 그게 비례성 원칙인 거예요. 자, 밑에 판례 가보시면 이 판례 체크하시고 검사가 준항고인들의 폐수 무단 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그 준항고인들의 공장 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7대에 대해서 압수 처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빨간색으로 일체 동그라미 쳐보시고. 통지를 다 들고 갔다는 거예요. 다 들고 간 것은 뭐다? 밑에 압수의 본래의 취지를 넘는 것으로서 이것은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참새를 잡으려면 참새 쏴야지. 왜 대포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단 폐수 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장에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들고 가는 것은 뭐다? 위법이다. 이런 판례입니다. 됐죠? 다음 판례 볼게요. 자, 다음 판례가 보시게 되면 자, 1번 볼게요. 자,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밑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서 밑에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따라서 자, 이 법은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자, 무관한 거, 그렇죠? 무관한 거 동그라미 쳐보시고 무관한 것은 하는 것은 유죄 인정의 증거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사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관련성도 없는 그런 것을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는 것은 뭐다?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가 없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색깔 칠하시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2번 체크하시고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건 관련성 얘기하고 있죠. 요 사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범죄 사실과 관계가 있다. 이 사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검은색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동그라미, 옆에 인적 관련성이 있고 동그라미,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사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관련성, 그 다음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 거, 그렇죠? 그리고 그 객관적 관련성은 밑에 뭐 직접 관련,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등으로 인정될 수가 있다. 됐어요? 안 나와 있으면요. 객관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줄 보시게 되면 그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 관련성이든 객관적 관련성 할 때 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구체적, 개별적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지 파란색으로 동종 밑줄 X, 유사 범행 밑줄 그시고 X 이것은 뭐다? 관련성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종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 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 여기까지가 이거 한 문제짜리. 그리고 인적 관련성 할 때 이 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공동정범, 교사범 등 공범이라든지 간접정범. 그쵸? 이게 뭐예요? 이게 의무적 공범이죠? 형법 배우신 분들 알죠? 이건 의무적 공범이라 불러요. 난 필요적 공범 밑줄 그시고 여기에서도 인정될 수가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인적 관련성 속에는 이 인적이라는 부분에는 의무적 공범, 필요적 공범 모두 포함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한 문제짜리. 됐어요? 이게 한 문제짜리라고요. 됐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별표제가 박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판례 볼게요.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입니다. 갑의 공선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 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을병 사이의 이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압수하여 이 을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사실을 발견한 사안이었는데 여기까지 사실관계입니다. 이때 그 피의자 갑 근데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을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에는 을병의 대화만 있는 것이지 갑의 대화가 없어요. 갑의 대화가.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그 피의자인 갑의 녹음 파일에 의해서 갑이 녹음 파일에 의해서 의심되는 혐의 사실과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 을병 사이의 대화에는 갑의 대화가 육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피의자인 갑이 그 녹음 파일에 의해서 의심되는 사실과 무관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별도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쵸? 여기 발부받지 아니한 채라는 거예요. 아니한 채 별도로 아니한 채 압수한 이 녹음 파일, 을병 사이의 녹음 파일은 밑에 가 보시게 되면
해당 사건과 관계 밑줄 그으시고 X.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은 관계가 없다. 사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 절차 밑줄 그으시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없다. 그래서 이건 예외적으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사건 관련성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받으시고. 자,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판례가 보시게 되면 자, 출판 내용 나와 있어요. 출판 내용 나와 있고 이 검열 나왔나요? 검열. 출판물에 대한 사전 검열. 이 검열이 뭐예요? 검열. 그 출판하기 전에 행정관청이 그 출판물의 내용을 읽어보고 출판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을 검열이라 하잖아요. 검열. 그쵸? 사전 검열. 그쵸? 이 사전 검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사전 검열이 헌법상 금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 사전 검열 누가 하는 건데요? 그건 행정관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관청이 출판물의 내용을 읽어보고 출판할지 말지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쵸? 헌법상 금지된 것이다.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출판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되어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을 때 이 압수하는 것은 증거물 몰수물로서 압수하는 것은 이 압수 누가 하죠? 이 출판물이 형벌법규에 저촉된다라고 해서 이 압수하는데 압수 누가 하죠? 이 압수는 이무수사 강제수사. 강제수사예요. 강제수사. 강제수사를 하면 법관의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영장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관의 영장은 사법처분, 행정처분이에요. 이건 사법처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전검열은 행정관청이 한다며. 이 행정처분. 그쵸? 그러니까 이 출판 내용이 형벌법규에 저촉된다라고 해서 압수하는 것은 그래서 영장에 의해서 압수하는 것은 결국 뭐다? 검열과 사전 검열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이 사법처분이지 행정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다고 볼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전검열과 같다고 볼 수 없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효과에서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아니잖아요.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사전검열과 같다고 볼 수가 없다. 여기까지가 한 문제짜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다고 볼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근데 효과에선 비슷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전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 혐의와 강제수사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압수하는 것이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이다. 사전검열 같다고 볼 수 있다 하면 틀려요. 그 이유는 사법처분이기 때문에. 근데 효과에서는 비슷해요. 효과에서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달라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것은 뭐다? 그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근데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온다 그랬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이 여러분 페이지 38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83페이지. 83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그 우편물 나와있죠. 우편물. 우편물의 개봉이라든지 시료 채취 나와 있잖아. 그쵸? 시료 채취.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쵸?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임의수사이다.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랑 비교되는 판례가 이겁니다. 이거 별표 한번 쳐볼게요. 근데 이
여러분 이 판례는 여러분 책이 없죠. 이건 제가 지금 방금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판례는 어디 있는가 하면 문제집에 있어요. 문제집에. 그래서 문제집에서 볼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아도 더 괜찮아요. 문제집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요 판례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이거 한번 끊어볼게요. 읽어볼게요. 수출입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밑에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즉 의무 수사라는 거예요.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 없이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책에 보고 있는 194페이지 보고 있는 거랑 똑같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거의 비슷하다. 즉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편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영장 없이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세관 공무원이 검사 요청에 따라서 그 내용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뭐다? 이것은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사전 사후 영장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색깔 칠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검사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전 사후 영장을 받아야만 한다. 그 부분에서 위에 거랑 틀려요. 문제집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문제집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절차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뒤로 가보시게 되면 그 201페이지 가보세요. 201페이지. 그럼 법원 나와 있지, 법원. 법원. 그러니까 법원을 그쪽에다 갖다 놓은 것은 원래 뒤에서 배워야 되는데 지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배우고 있으니까 비교하라고 해서 그 201페이지 갖다 놓은 것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밑에 원위치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 1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이쪽이 중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장 청구. 자,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인식할 만한 정황이 있고 또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이 사람 누구죠? 수임 판사죠. 수임 판사. 무슨 말이야? 특정한 임무를 띈 사람이죠. 즉 영장 발부하는 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임 판사라 불러요. 이 사람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법경찰관은요, 직접 할 수 있어요? 현행법상 안 돼요. 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을 해서 검사가 그 1항의 절차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받게 되면 그에 따라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이 현행법이 그래요. 현행법이. 그래서 밑에 개정법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했어요? 페이지 108페이지에서 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요 1항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요 1항과 관련된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 판례 별표 쳐보시고 여기서 여기서 끊어보세요. 끊어보시면 이 부분이 아주 잘 나와요. 무지무지 잘 나와요. 이 부분을 바로 보기 전에 바로 위에 걸 볼게요. 자, 일단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로서는 215조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에 점 다시 한번 가봐. 검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이러한 것에 한정해서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공소 제기 전에, 공소가 제기 전에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압수수색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시험은 이 네 번째 줄부터 나오는 거예요. 검사가 파란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후자 세모 쳐보시고, 자, 그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것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 밑줄 그시고 X 삼을 수가 없다. 이게 무지무지 잘 나와요. 색깔을 여기다 칠해버리세요. 여기다가 칠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색깔을 잘 칠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판례도 별표 쳐보세요.
자,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발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지방법원 판사가 한 영장 발부 재판 밑줄 그으시고 영장 발부 재판 밑줄 그으시고 다 밑줄 그으세요. 이 영장 발부 재판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준항고가 안 된다. 그다음 마지막에 항고 밑줄 그으시고 X 안 된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앞에서 많이 배웠잖아, 그치?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자료주실 가보시게 되면 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쵸?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 이걸 할 때는 이러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영장 발부 볼게요. 우리가 체포 구속 영장 할 때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은 그 대상이 명시적, 개별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일반 영장은 금지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피의 사건과 관계 있는 모든 물건 이런 거 안 돼요. 일반 영장 금지가 되며 별건 압수수색도 금지가 된다. 자, 밑에 조문 가볼게요. 자, 기재사항 그쵸? 압수수색 영장에는 여기부터 가로 열고 여기까지 가로 닫고 이것을 기재하고 재판장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해야 되고요. 일단 끊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일 때는 그 작성 기간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75조 제2항 나와 있는데 75조 제2항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밑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시면 돼요. 자,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예요.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어요. 이건 앞에서 봤죠? 그 다음에 중요한 판례 밑에 거 별표 쳐보시고 이거 무지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다는 말은 엄격히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서 끊어보세요. 자, 여기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다. 자, 영장에는요. 이 영장에는 보관 중이다. 보관 중에다 색깔 칠해볼까? 보관 중인 물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현존 밑줄 그으시고 색깔 칠하세요. 이 색깔 칠하세요. 현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거 적지 마세요. 이 학원. 근데 학원 대표가 어떤 비리로 이제 연루됐어요. 그래서 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요 학원에 이제 압수 영장을 갖고 왔어요. 압수 영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 해놨어요. 그러면 학원 그 사무실 있죠. 사무실 뭐 원장실 뭐 들어가서 각종 그 서류 등을 압수할 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압수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막 뒤지고 있다는 거예요. 뒤지고 있는데 여기서 A라는 학생이 수험생이 학원에 수업 받으러 왔어요. 수업 받으러 이 학원에 왔다는 거예요. 학원에. 그러면 학생이 갖고 있는 책 이거 압수할 수 있어요? 학생이 소지하고 있는 책이 학원에 현존하는 물건이죠. 현존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책도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할 수 있어요? 학원에 보관 중인 것만 압수할 수 있는 거지 학원에 있는 것은 압수가 안 돼요.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갖고 있는 것은 학원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나 그 독서실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압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자, 제주지사 도지사가 어떤 사건에 연루됐어요. 연루되어서
이 제주지검에서 이제 압수해서 영장을 갖고 들어왔어요. 이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무실 대표, 도지사죠. 이 사람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이 사무실을 막 뒤지고 있어요. 막 뒤지고 있는데 여기서 A라는 직원이 사무실이 뭐 이 도지사 이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무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옆에 그 사무실이 서류를 이 사람이 갖고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 검찰 직원에게 발각돼서 검찰 직원이 당신 그거 갖고 있는 건 뭐야? 그거 내놔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은데요 했는데 이 검찰 수사관이 강제로 뺏어서 가져갔던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적법 절차에 따랐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영장에는요 이 제주도지사 사무실에 있는 보관 중인 것만 압수하라 그랬거든. 근데 이 직원이 갖고 온 서류는 보관 중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것인데, 이것을 우연히 갖고 오다가 이 직원에게 발각된 거예요. 이것은 제주도지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것이 아니지만 이 사무실에서 현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직원은 이 A 직원이 다른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것을 우연히 갖고 왔는데, 갖고 와서 여기서 이 현존하는 이 사무실에서 검찰 직원이 압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관 중이란 말과 현존하는 말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보관 중이란 말을 현존으로 보아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존하는 것을 보관 중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거 같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유효기간 볼게요. 빨간색으로 7일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도 했죠? 앞에서 했어요. 구속영장 할 때 다 했어요. 다만 끊고 7일이 넘는 기간을 정해줄 수가 있다 그랬네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세요. 자, 마지막 거 볼까요? 마지막을 보고 얘기할게요. 자, 앞서 발부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해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대요. 자, 무슨 얘기냐? 요게 무슨 얘기냐? 적어보세요. 자, 지금 유효기간이 며칠이라 했어요? 7일이잖아요. 7일, 그쵸? 영장 유효기간이 7일이잖아요. 7일인데 3일 만에 이 압수를 다 끝냈어요. 압수를 다 종료해버렸어요. 그러면 며칠 남았어요? 4일 남았잖아요. 4일이 남았잖아요. 그럼 이 4일이 남은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이 영장 한 번 받았잖아요. 그치? 이 한 번 받은 영장을 가지고 한 번 더 압수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에 유효기간이 남아있잖아. 지금 얼마 남았잖아. 지금 4일 남았잖아. 그치? 4일 남아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한 번 받은 영장을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더 압수를 할 수 있는가 하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건 다시 압수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이 한 번 더 하고 싶으면 다시 가서 받아와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한번 가볼게요. 동일한 장소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밑에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압수받은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해서 이를 다시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이 무지 잘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영장 받은 것이 하루 만에 끝냈든 이틀 만에 끝냈든 뭐 5일 만에 끝냈든 간에 한 번 쓰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쓰면 끝이기 때문에, 한 번 쓰면 다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받고 싶으면 또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갖고 와라 이런 말입니다. 됐죠? 이 판례 무지 잘 나와요. 색깔 칠해볼까? 예.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해서 다시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색깔 칠하시고, 그 다음 영장 집행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체포 구속영장 할 때 해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검사 지휘에 따라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끊고, 그 다음에 83조 조항은 준용한다 그랬는데 이 83조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밑에
관할구역 외자 동그라미 치시고 요 외자 동그라미 치시고 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어요. 그쵸? 검찰청 수사관, 서기관 등이 참여하게 해야 되고 사법경찰관 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게 해야 한다. 우리 앞에 체포구조영장도 다 배웠습니다. 자, 영장 제시 볼게요. 자, 요거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자, 반드시 사전에 제시를 해야 되면 됩니다. 반드시 사전, 반드시 사전이다예요. 아시겠어요? 자, CF 하시고 사후 제시가 안 돼요. 됐어요? 그리고 페이지 111 이렇게 적으세요. 적었어요? 자, 그럼 111페이지 가보세요. 이거 나오나요? 111페이지? 됐어요? 자, 보세요.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이를 사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예외가 있잖아요. 사망 체크하시고. 급속을 요할 때는, 그쵸? 급속을 요할 때는 공소사실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그 다음에 집행에 들어갈 수가 있다. 됐어요? 이 집행이 끝났을 때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체포 구속 영장은 있는데 이 부분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없어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요거 적어두세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페이지 197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적었어요?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반드시 사전에 제시해야 된다. 따라서 구속과는 달리, 그쵸? 사후 제시에 따른 긴급 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가 않는다. X 하시고. 그래서 뭐다? 사전 제시가 원칙이나 이렇게 하면 틀려요. 사전 제시가 원칙이나 급속을 요할 때에는 사후 제시할 수 있다. 틀려요. 뭐다? 반드시 이 색깔 칠하세요. 반드시 사전 제시에다가 색깔 칠하시면 돼요. 밑에 나왔지?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에다가 밑줄 그으시고. 됐는가? 됐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렇게 해두세요. 그리고 여기 색깔 칠하세요. 별표 칠하세요. 자, 갈게요. 자, 처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자, 파란색을 드시고 그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어요.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압수수색이 허탕치는데?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 이놈도 꾀를 쓰겠네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하면 내가 성공한 거네. 그럼 무조건 현장에 없어야 되겠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자, 색깔 칠하세요. 자, 색깔 칠하세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였다 할지라도 밑에 위법 밑줄 그으시고 X. 이때는 위법이 아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피처분자가 현장에 있을 때는 반드시 제시하는 게 맞죠. 반드시 제시하는 것이 맞는데 예외적으로 현장에 없다든지 또는 그를 발견할 수 없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존재할 때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했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이거 무지 잘 나옵니다. 꼭 좀 받으시고요. 그 사실관계가 밑에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받으세요. 출제가 된 적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위에 판례 별표 쳐보세요. 자,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밑줄 그으시고 자, 그들 모두에게 모두 동그라미 쳐보시고 빨간색으로 개별적 밑줄 그으시고 개별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모두에다 색깔 칠하세요.
개별적 색깔을 칠했어요. 됐어요? 자, 따라서 그 장소의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밑에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 제시 밑줄 짝 것이고.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에게 영장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판례가 어떤 판례예요? 앞에 좀 가보세요. 이게 제주지사 사건이에요. 자, 검찰이 여기 제주도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랬잖아요. 이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를 했잖아요. 영장을 제시를 했는데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다른 사무실에 있던 서류를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검찰 직원이 이 서류를 이 사람이 갖고 들어온 서류를 압수를 하려면 이 A 직원에게도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무실 관리 책임자에게 일단 한번 이렇게 제시했죠. 제시하고 이 A 직원이 갖고 있는 서류를 압수를 하려면 이 A 직원에게도 또다시 영장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검찰이 두 가지를 어긴 거죠. 두 가지. 이 사람에게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위법이고요. 그 다음 그 장소에 보관 중인 것만을 압수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장소에 현존한 것도 압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위반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판례입니다. 8번은 똑같죠? 자, 그래서 이 영장 제시 부분은 시험 잘 나와요. 반드시 사전 제시, 사후 제시에 의한 긴급 집행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요 111페이지 참조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판례 각각 두 가지 다 받으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하면서 각 회사에 팩스로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4번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리고 나서 원본 밑줄 그으시고 원본 제시 밑줄 그으시고 X 원본 제시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목록을 작성해서 피압수자 압수물 목록을 작성해서 압수조서와 목록을 작성해서 피압수자에게도 교부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메일을 압수했다는 거죠. 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게 되면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되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원본을 제시를 안 했다. 교부도 안 했다. 이것은 뭐다? 위법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이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되겠죠. 동시에 그 압수수색 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건 밑에 이 사실관계를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19년 작년이죠. 경찰시험에 나왔는데 경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여기 표지에 해당하는 밑줄 그으세요. 해당하는 첫 페이지 그리고 피압수자의 혐의 사실이 기재된 것만을 보여주고 나머지 안 보여줬어. 요 첫 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혐의 사실이 인정된 것만 보여줬지 나머지 안 보여줬어. 그 밑에 거 뭐라 나와 있어요? 요 필리적 기재사항, 그렇죠? 요 필리적 기재사항 안 보여줬어. 그리고 그와 일체를 이루는 이 필리적 기재사항과 일체를 이루는 이 부분도 안 보여줬어. 이 첫 쪽지만 보여주지 그 내용물을 안 보여줬어. 이것은 밑에 적법하지 않다 이런 말. 밑에 적법 절차 밑줄 그으시고 X 아니다 이런 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내용이고요. 작년도 시험 나왔습니다. 별표 하나 박아두세요. 작년도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자, 요건 앞에서 읽었죠? 그쵸? 당사자 등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 피의자나 피고인이죠. 그리고 여기 변호인 참여할 수가 있다. 자,
참여를 할 때, 이거, 자, 이 수사기관이 영장을 집행을 할 때 미리 이 일시, 집행 일시와 장소를 이 앞에 있는 사람, 피의자나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한다. 그랬네요. 일단 끊어보세요. 웃기지 않아요? 어? 수사관들이 영장을 집행할 때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된대. 미리 통지를 해줘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어볼까? 그러면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거인멸 우려가 있겠죠. 가만 놔둬요? 다 증거를 인멸해버리지? 파쇄기로 다 갈아버리지? 그렇잖아요. 증거인멸 우려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둔 조항이 단서입니다. 단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급속을 요할 때에는 그렇죠? 이렇게 화살표 하세요. 자, 미리 통지를 해야 한다 하면 그 피의자 피고인 측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서에서 급속을 요한 때에는 예외를 한다. 무슨 말이야? 그때는 통지 안 한다. 이거 통지 안 한다. 통지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쳐들어간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관들은 항상 뭐다? 이 급속을 요한다 보는 거죠. 급속을 요한다.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통지 안 하고 바로 정경심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정경심 같은 경우도 그랬죠. 급속을 요한다고 해서 바로 통지하지 않고 들어가서 압수수색 해버렸죠.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참여인들이 참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그때도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급속을 요하는 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는 뭐다? 통지 안 하죠. 통지 안 하고 바로 들어가서 따서 압수수색 해버립니다. 자, 밑에 팔라 나왔네요. 여기서 급속을 요하는 때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말이죠. 자,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들을 은닉할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 자, 123조. 자, 공무소, 군사용의 항공기, 선차 내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은 그 책임자 밑줄 그시고 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경찰이라면 어디죠? 경찰이라면 경찰의 책임자가 누구죠? 경찰청장이지. 그렇죠? 군부대라면 그 군부대 책임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에게 통지를 해야만 한다. 그 규정의 이외의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등등의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주거자 아니야? 주거주 간수자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인거인이 뭐지? 이 거자가 머무를 거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근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누구야? 이웃주민이지 뭐. 이웃주민. 이 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누구지? 동사무소 직원 또는 면직원, 그렇죠? 면사무소 직원 이런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요 조항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자의 신체에 대해서 수색을 할 때는 그때는 성년의 여자에다가 밑줄 그시고 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옆에다가 CF 하시고 의사 하면 틀려요. 그리고 페이지 213 이렇게 적으세요. 213페이지 가보세요. 여긴가? 맞지? 맞죠? 사망 체크하세요.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의사하고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그치? 누가 들어와? 여기서 들어와. 검사할 때는 아시겠어요?
봐봐. 검사야, 검사. 검사를 할 때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의사 들어온다고, 의사. 다시 원위치. 수색할 때는. 할 때는 성년의 여자입니다. 성년의 여자. 의사로는 틀려요. 이 의사 또는 의사나 성년의 여사에도 틀려요. 의사로는 틀려. 그걸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비교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집행은요. 집행은 주간 집행이 원칙이에요. 주간 집행이 원칙이다. 그래서 일몰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재가 없다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데 못 들어가요. 즉 야간 집행이 제한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뭐다? 주간 집행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야간 집행을 하려면 기재가 있어야 돼. 기재가 있어야 돼. 기재가 있어야 돼.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어야 돼. 응? 이러면 틀려. 별도로 야간 집행 영장을 받는다. 아니라고. 영장 하나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야간 집행할 수 있어요. 별도로 야간 집행 영장을 받는 게 아니라 따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 없다가 기재가 되어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기재가 되어 있으면 야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 이게 원칙인데 야간 집행이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 예외를 잘 봐두세요. 다음 장소에서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 앞에 전조, 그러니까 위에 조문이죠. 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 자, 볼까요? 여기 도박 장소 같은 경우는 야간 제한이 없어요. 밤에도 터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속을 해야 하는 장소가 어떤 것이 있나요? 도박 장소 말고 풍속을 해야 하는 장소 어떤 것이 있어요? 성매매 하는 거. 어딘데?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하잖아. 거기 제보를 받고 형사들이, 그쵸? 덮치잖아. 이런 때도 야간 집행 제한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이 제한이 없어요. 이 공중이 출입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개나 새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즉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곳 아닌가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경찰이 왜 못 들어가? 경찰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당연히. 근데 일단 끊고요. 여기에는 이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는 공개된 시간 내에 한해요. 이러한 시간 제한이 있어. 시간 제한이 있는데 1호 같은 경우 도박이라든지 성매매가 행해지는 이런 장소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걸 알아두시라고. 그러니까 공개된 시간 내에 한한다는 것을 여기다 적지 않고 위에다 적으면 틀려요. 아시겠지? 그리고 이 공중이 출입된 장소에서 이걸 빼도 틀려요. 그러니까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언제나 야간 집행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래도 틀려. 그러니까 이 공개된 시간 내에 한한다는 것이 1번에 붙어 있는지 2번에 붙어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두시라고. 아시겠습니까?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가보시면 그 영장 집행 중에는 타인 출입을 금지할 수가 있고요. 위배된 자는 퇴거하게 할 수 있고 간수자를 붙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정을 열거나든지 문을 딴다는 거예요.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도 할 수 있고요. 그쵸?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집행을 중지했을 때에는 필요한 때에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시키거나 역시 간수자도 둘 수가 있다. 이런 조문도 읽어보셔야 돼요. 자, 됐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집행 후의 절차를 볼게요.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다면 없다면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데 그 취지의 증명서가 이게 뭐냐면 이퀄 수색 증명서야. 수색했다는 그 증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됐고 수색했으니까 수색을 했는데 증거물이나 몰취물이 안 나와요. 그랬을 때는 이쪽을 수색했다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압수를 했다면 그 목록을 작성해서 이건 뭐야? 이 압수 목록이죠. 압수 목록. 이 압수 목록을 작성해서 그 상대방에게 교부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부를 해야만 한다. 응? CF 압수조서와 압수 목록을 교부한다 그러면 틀려. 조문에 말해. 조문에 이로 돼 있잖아. 지금 조문에 이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걸로 돼 있지. 이 압수조서를 교부한단 말이 있어? 이건 없는 거죠. 그쵸? 이건 없다. 응? 이거는 이 압수조서는 교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부가 아니라 서류의 편찬하는 거예요. 서류에 편찬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왜 줘? 상대방이 이 압수서를 왜 주냐고. 주는 것은 이 목록만 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여기 수사 준칙을 한번 보게 되면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물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는 조서하고 목록을 작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쵸?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이때 이 조서하고 목록을 작성했는데 요 목록만을 이 목록만을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교부를 하는다. 교부한다. 조서는 교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교부하는 게 아니에요. 됐고 그 다음에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이 압수물 목록 나와 있죠. 이것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서 줘야 돼. 바로 현장에서 바로 현장에서 바로 동그라미 바로 색깔 칠하세요. 현장에서 바로 작성한다. 색깔 칠하세요. 주는 것이지. 아시겠어요? 왜요? 이 압수물 목록을 왜 줘요? 압수물 목록을 왜 상대방에게 주지? 이 압수물 목록의 근거에서 이 환부라든지 가환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환부라고 하는 것은 환부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 수사기관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이 압수물을 상대방에게 돌려주거든요. 돌려주는 근거가 이 압수 목록을 받았으면 수사관이 내 재산 중에서 어떤 걸 가져갔네? 그 가져간 것만 다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여러 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압수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압수물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게 압수 목록을 줘야지 그걸 맞춰보고 나서 일치했을 때 안에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압수하자마자 현장에서 바로 작성해서 줍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여기서 끊고 여기까지 한 문제짜리. 또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압수수색이 종료된 지 5개월 동그라미 5개월이 지난 뒤에 한참 5달이 지난 후에 준 것은 법률이 정한 형소법이 정한 바에 따른 압수물 목록 교부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위법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밑줄 쫙 꺼보시고 5개월짜리도 시험 몇 번 나왔어요?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거 보시면 이것도 시험 나왔네요. 이거 별표 하나 쳐놨죠? 이거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올해 경찰 승진에 나왔어요. 자 압수 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정되어 있다는 건데 그 방법이 이 압수 목록을 상대방에게 주잖아요. 교부할 때 이를 출력을 해서 서면을 줄 수 있어요. 프린터기에서 출력해서 그 서면을 줄 수 있고 전자 파일 형태로 줄 수 있고 또는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자, 조서 작성해야 되고요. 조서에는 이런 것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서명 날인, 기명 날인 서명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위법입니다. 일단 끊고 그 다음 밑에 거 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기관 끝났습니다. 이제 법원 볼게요. 법원이 압수수색 나왔네요. 자, 조문 볼게요. 자, 외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공판장 외에서 압수수색함에 있어서는 영장을 발부한다. 발부 밑줄자 끄시고 자, 그 밑에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파란색을 드시고 공판정이라면 영장 밑줄 X 영장이 필요가 없다. 잘 나와요. 공판정은 영장 필요가 없다. 근데 방금 위에서 보았듯이 공판정 외라면 영장이 필요하다. 이때 검사의 청구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직권 밑줄 그시고 발부한다. 저거 아예 검사의 청구 X 직권입니다. 요 1번, 2번 잘 나와요. 자, 다음 색깔 칠해 또 색깔 칠해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색깔 칠하는 거. 이 색깔 칠하는 것만 잘 칠해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요. 자, 밑에 거 볼게. 집행 나왔지? 똑같지? 저 구속영장, 체포 구속영장하고 똑같잖아. 검사 지휘, 그쵸? 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끊고. 필요한 때에는 사무관에게 명할 수 있고요. 83조는 준용된대요. 83조가 어디 나와 있어요? 밑에 나와 있잖아요, 밑에. 그쵸? 역시 외자 동그라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원 사무관이 집행할 때는 경찰관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주문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법원 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받으시고, 다른 이게 중쭉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201페이지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 제일 잘 나오는가 하면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요 부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